네, 안녕하세요. 28호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연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오늘이 29일인데 월요일만 쉬신다면 충분히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쉬는 정말 3일절 연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쉬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녹음하는 월요일이면은 일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부랴부랴 녹음하고 편집하고 밤 10시에 올리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느긋한 마음으로 녹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떠셨는지요? 저는 이번 주에 좀 희망을 봤던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리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단골 손님들이 보이면서 사실 새롭게 유입되는 분은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지만 그 단골분들이 정말 길게 글을 남겨주셔서 그걸로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KC야 정신차려님, 이런 후기가 없네요. 어찌 훌륭한 방송에 후기가 없다니. 판을 보신 제가 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삽질한 판타지 애들을 말씀드립니다. 또 길다고 핀잔 맞을 거 각오하고요.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 에단 선수가 바로 슈레더와 타이로슨이었습니다. 두 선수 다 거의 90% 트레이드 될 거란 소식이 나왔기에 바로 에드했는데 결과는 망했죠. 로스는 이런 망할, 진짜 망해버린 선수였고 슈레더는 오히려 반등을 하더군요. 여기서 얻은 결론은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 미리 FA 영입 횟수를 소진하지 말자였습니다. 3점슛이 약점인 저에게 FA 횟수를 다 소진한 나머지 눈앞에서 미르자 텔레토비치 선수가 애드되는 걸 보고 분통이 터지더군요. 대신 오늘 패티 밀스와 해리슨 반지를 데려왔습니다. 내년에 절대 이러지 않으려고요. 자, 질문입니다. 판타지 리그는 3주 남았습니다. 제가 현재 5위인데 3위부터 8위까지 5경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초박빙이죠. 남은 건 FA인데 후반 판타지 리그를 위해 조언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4인 로스터를 기준으로 한 명인 기준으로 매주마다 에덴 드랍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 로스터가 마음에 들면 에덴 드랍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저는 10명 코어로 삼고 2명 매주 드랍하고 에드하고 이런 식으로 선수 가용 횟수를 늘립니다. 그런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좋은 선수를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야투율이나 턴오버, 자유투율 이런 스탯은 안 좋아지더군요. 판콩남님의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승하시고 건강하십시오. PS 내년에 저도 판콩남님 리그에 참여하고 싶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딱 10시에 맞춰서 업로드를 하고 나서 봤더니 리뷰가 남겨져 있어서 정말 급하게 리뷰에 대한 답글을 남겼었습니다. 빠르게 답변해 드리자면 일단 로스터가 마음에 들면은 굳이 그거를 바꾸려는 강박관념 같은 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로스터가 마음에 든다면. 근데 이제 MMO한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잘해서 나는 바꿔야겠는데 이 선수가 잘해주네? 어떻게 하지? 했을 때는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바꿔서 그 선수보다 좋은 선수를 FA에서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조금 맛이 갈 것 같은 낌새가 보인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시즌 초중반에 미르자 텔레토비치 아까 리뷰 때 나왔던 텔레토비치 선수가 잘 하길래 냉큼 데려와서 잘 써먹다가 이제 다시 또 슬럼프로 다시 가니까 경기 출전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버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텔레토비치가. 근데 워낙 이번 시즌 피닉스의 상황이 너무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텔레토비치를 좀 상위권 팀이 내려갔다면 정말 느긋하게 정말 끈적지게 바라보고 텔레토비치를 데려갔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하위권에 처져 있던 상태여서 이 선수가 못해주면은 이 선수를 계속 끌고 갈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해서 버렸었는데 항상 교체를 할 때는 대비책으로 FA 리스트에서 데려가고 싶은 선수들을 일단 찜해놓고 조금 느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버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FA 리스트에서 좀 라이즈할 것 같은 선수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재기
이번 시즌 좀 사재기 하는 경우가 좀 종종 보였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타이러슨이었죠. 타이러슨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유타하고 트레이드 될 것 같다고, 예상 기사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데려가셨는데, 다 한 번씩, 폭탄 한번 맞았고, 또 심지어 최근에 바이아웃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로슨이 뉴욕 유니폼을 입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번엔 뉴욕으로 가겠다 진짜겠다 싶었는데 또 어느 날 인터뷰에는 휴스턴에 남는 게 행복하다 이래가지고 또 다시 폭탄을 던져버린 타이러슨입니다. 역시 정말 악동인 것 같아요. 왜 휴스턴에 남아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이번 시즌 끝나고 또 FA로 플레이어 옵션이 걸려있을 테니까 아마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켜봐야겠죠. 슈레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도 로슨보다 상황이 나아요. 데려가도 일단 티그가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티그가 트레이드 되지 않았더라도 최소 백업 그리고 티그가 부진한거나 부상당했을 땐 무조건 주전이 되니까 그래서 슈레더는 데려가더라도 그렇게 큰 손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체 횟수 한 번 소진한 정도? 근데 로스는 좀 컸죠. 뭐 후반 판타지 리그를 위해 조언 몇 가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5경기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은 정말 살얼음판일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매치업을 보니까 좀 경기가 몰려있는 날이 좀 많더라고요. 월, 수, 금이었나? 수요일, 금요일이 특히 좀 몰려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벤치로 내려야 되는 선수가 한 11명 된다고 하면은 그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5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굉장히 살얼음판이 될 텐데 거기서 좀 실수를 하면은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리바운드나 뭐 어시스트 득점 같은 거는 좀 메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유니크한 카테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스틸이나 3점이나 블락 같은 거. 3점은 사실 뭐 컨셉이 3점 슛 쪽이라고 하면은 쉽게 보고가 가능하지만 스틸 블락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턴오버도 좀 만회하기 힘들고 해서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FA도 사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이제 매치업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이렇게 경기가 몰려 있으면은 좀 더 그 평균 스탯을 잘 보시면서 이 선수가 스타터로 올라갔을 때는 턴오버를 많이 할 것 같아서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하면은 다른 선수가 이 선수에 비하면 뭐 스틸이나 블락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거에 대한 손실을 좀 메우기 위해서 어떤 선수가 또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그 참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번 시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이거를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해서 팟캐스트를 열었는데 리뷰를 듣다 보니까 ESPN뿐만 아니라 야후 리그를 많이 하시는 추세더라고요. 저는 야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무조건 야후 리그를 하나를 개설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건 뭐 무조건 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들을 모시고 오느냐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냥 판타지 리그를 한 2개 정도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활용을 했는데 야후를 하게 된다면 3개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좀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3개를 운영하는 게 그리고 야후에서 좀 이렇게 팟캐스트 분들 하고 같이 하는 리그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뭐 특급 게스트 얘기를 꺼냈었었는데 이거는 아직 그냥 기획 단계지 뭐 진전된 건 하나도 없어서 아직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리뷰는 3호동 산초킴님입니다. 오랜만에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팟빵 어플 업데이트 후 비번을 까먹어서 댓글을 못 남기다 생각나서 아이디를 다시 파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팟캐스트로 꾸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디를 다시 파셔서 댓글을 남기실 정도면 정말 저한테는 감사드릴 리뷰인 것 같습니다. 판타지는 어느덧 막바지네요. 이번 시즌 처음 판타지 접엔 많은 도움 됐습니다. 덕분에 현재 6할 8푼으로 1등입니다. 제가 처음 판타지를 시작한 거는 시즌 중반에 어떤 분이 탈주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땜빵하려고 들어갔었는데 10개 팀이었는데 5위까지 노려보려다가 막판에 꼬꾸라지면서 8위를 했었는데
처음 하시는데 1등을 하실 정도면은 정말 부럽네요. 네. 실력도 있고 또 운도 따라주는 그런 리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다음 시즌 청취자분들하고 펑콩랑님이 해서 판타지 리그 제의하려고 했는데 계획 중이라고 하니 기쁘네요. 끝으로 로스터 처음 시작할 때랑 현재 로스터 스샷을 올려봐요. 왼쪽이 지금이고 오른쪽이 드랩할 때예요. 이렇게 스크린샷을 올려주신 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 그 모바일로 리뷰를 봤을 때 이게 뭐지 했는데 PC로 들어오니까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이 방송을 들으면서 삼호동 삼쪽팀님의 로스터가 궁금하시다면 PC로 한번 접속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일일이 읊어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드랩할 때나 현재 로스터나 그렇게 빈틈이 별로 없고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일단 드래프트를 처음 치고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번 시즌 굉장히 핫하게 떠오른 선수들을 데려오느라고 드래프트에서 뽑힌 선수들을 좀 처분한 것 같은데 드러먼드를 드래프트 때 뽑으셨는데 아직도 데려가시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잘투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할 각오를 하고 지금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크게 약점 같은 건 없어 보입니다만 파워포워드와 센터가 좀 많은 느낌? 네. 스몰포워드가 좀 적은 것 같고 갈리날리까지 지금 3, 4수 아웃이 돼서 갈리날리와 보시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트레이드가 끝나가지고 딱히 데려올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만 스몰포워드 영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땅히 버릴 선수가 안 보이네요. 네, 너무 탄탄해가지고 몇 인 리그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갈리날리의 공백을 빨리 메우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읽어보도록 하고 이제 저희 팀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정말 이번 주 굉장히 선전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리그 1부터 얘기를 해드리자면 정말 이게 얼마만인지 싶을 정도로 선전했습니다. 물론 위닝 시리즈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4승 5패를 기록했는데 거의 이제 꼴찌가 확정된 상황에서 4승 5패나 한 거는 거의 기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잘 싸웠습니다. 가뜩이나 상대가 2위를 기록하고 있던 팀이어가지고 제대로 고춧가루 팍팍 뿌린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는 야투랑 리바운드를 계속 앞서가고 있었어요. 물론 리바운드를 좀 따라잡히다가 결국에는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금요일 토요일쯤에 핫산하고 고베어가 둘이 합쳐서 블락을 14개 했던가요? 네, 핫산 8개 고베어 6개 그렇게 대폭발을 해버리는 바람에 블락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고 거의 천지개벽하듯이 역전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 후에 핫산 또 경기 뛰고 해서 네, 블락은 거의 끝장이 났고 이제 마지막 날에 턴오버가 한 2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길래 이거 한번 해볼만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날 상대팀은 노비츠키를 제외하고 4명이 일찍 경기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상대팀은 노비츠키밖에 넣고 뺄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팀은 아직 경기 시작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파출리아, 핫산, 페이튼, 라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턴오버를 역전하려면 턴오버를 안 하는 선수만 넣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페이튼하고 라빈이 좀 사고를 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페이튼하고 라빈을 과감하게 뺐습니다. 왜냐하면 어시스트, 스틸 3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승부가 결정 나버린 상태여가지고 넣어봤자 큰 이득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빼버렸는데 정말 안 넣길 잘했던 것 같아요. 둘이 합쳐서 턴오버를 6개 했거든요. 그래서 핫산하고 파출리아는 턴오버를 2개밖에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턴오버마저 뒤집어버리고 결국 4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좀 되게 드라마틱하게 그 역전을 해버렸는데 블락이랑 턴오버에서 그래서 이번 주 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일단 사실 그 2위 팀하고 저희 팀하고 로스터를 비교했을 때는 딱 그 두 로스터를 보고 있으면은 이 팀은 대체 뭘 했길래 어떻게 이렇게 이따구로 로스터를 만들어 버린 건가 싶을 정도로 저희 팀 로스터가 정말 빈약합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그런데도 4승 5패를 기록한 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적 스탯으로는 사실 굉장히 이기기가 힘든 로스터가 되어버렸는데, 야투랑 야투는 사실 평균 스탯이니까 그렇다 치고 리바운드, 블락, 그리고 턴오버 누적 스탯인데 이거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확실히 컨셉을 잡고 운영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시즌 중반에 이제 대충 하위권 탈출이 쉽지 않아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컨셉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은데 핫산이 너무 블락 면에서 출중하길래 고베어는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핫산을 데려오자 라는 생각으로 핫산을 드루먼드를 주면서 핫산을 데려왔는데 블락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드나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블락을 2개 이상만 해도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봐도 되고 빅맨진에서 좀 블락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핫산이랑 AD 그리고 고베어 또 이바카 이 4명이 블락 카테고리에서 좀 나름 장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둘을 그 4명 중에 2명을 데려왔던 게 확실히 블락 카테고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은 정말 이번 시즌 후반기에는 이렇게 좀 컨셉 잡고 좀 운영을 하는 게 저 같은 꼴찌 팀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 2에서는 리그 1보다 오랜만에 한번 말아먹었는데 3승 6패를 기록했는데 상대팀이 굉장히 잘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못했다라기보다는 상대팀이 월등하게 잘해서 승부가 좀 일찌감치 결정나버린 네. 뭐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이건 뒤집힐 삘이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역시나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끝난 경기 매치업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미련이 별로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블락을 한번 역전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르브론이 결장을 하고 또 포니에도 결장을 해버리고 저희 팀 일요일날 최종 블락 개수가 1개밖에 기록이 안 돼서 네, 애초에 일찌감치 GG를 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위 싸움이 좀 치열한 리그인데 3승 6패라면은 아무래도 좀 손실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른 매치업에서 1위 팀과 2위 팀의 맞대결에서 1위 팀이 8승 1패를 기록해버리는 기염을 토해서 저한테는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 2경기 차로 이제 2위가 됐는데 이제 이번 주 매치업이 이제 2, 3위 대결이고 다음 주 매치업이 1, 2위 대결이어서 여기서 말리면은 게임이 끝날 수도 있겠다. 시즌이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임팩트가 굉장히 센 2주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번 주 다음 주 FA를 정말 잘 데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까지 좀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왜냐면은 FA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꽤 괜찮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제가 노리고 있던 선수는 에릭 고든이랑 디안젤로 러셀이었습니다. 러셀은 제가 지난주에 데려왔었는데 일정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토요일이었나? 그때 버렸어요. LA가 주말에 경기가 없더라고요. 랜들은 버리기 조금 아까웠고 러셀은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버려놨는데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일요일 오후가 아무 그 소식 없이 잘 흘러갔고 새벽까지 기다렸을 때도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아서 저는 러셀을 아무 그 손실 없이 잘 데려왔고 에릭 고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요일에 데려올 수는 있었는데 제가 필요한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단 고든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마인드로 봤는데 복귀 전에 31득점 3점슛 4개 이렇게 대폭발을 해버리면서 이거 잘하면 뺏기겠는데? 그래서 일요일날 8개 팀의 FA 횟수를 다 살펴보면서 이 팀이 데려갈 수도 있겠다 막 위험도를 체크하면서 지켜봤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러면 새벽까지만 기다리면은 충분히 데려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는데 다행히 새벽까지 아무도 클레임을 걸지 않아서 제가 에릭 고든까지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릭 고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판타지를 하면서 이 선수에 대한 이미지는 유리몸, 난사 그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 정말 그 이미지를 깨버릴 정도로 정말 잘해줬지만 아쉽게도 불의의 부상을 입으면서 다시 또 유리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줬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즌 중반에 다쳐서 좀 쉬고 시즌 막판에 이제 정조준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A 코드를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또 이번 시즌 끝나고 FA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경기에 임했던 게 정말 좋은 스탯으로 보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손 부상을 당해가지고 조금 슈터한테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복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한동안은 좀 오락가락 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다시 제 모습을 되찾겠죠. 또 타이릭 에반스가 아웃된 상태에서 에릭 고든이 없이 또 뉴올리언스가 계속 시즌을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출전 시간도 꽤 주어질 것 같고요. 네, 이제 업탑 3와 다운탑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업탑 3와 다운탑 3인데, 이번 주는 좀 스페셜하게 한번 업탑 3 중에 한 명을 거의 업이 아니라 거의 가수로 설정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위대한 선수 한 명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아시겠죠? 네, 스테판 커리입니다. 사실 업탑 3, 다운탑 3에서도 저는 약간 좀 판타지를 할 때 B급 마인드여가지고 NBA를 볼 때도 상위권 리그 팀 경기를 잘 안 봐요. 왜냐면은 계속 이기니까. 네, 이기는 경기보다는 좀 판타지에서 쓸만한 선수 어디 없을까 하고 하위권 팀을 네, 살펴보고 막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올랜도, 디트로이트, 유타 뭐 그런 좀 애매한 라인에 속해 있는 팀들 경기 챙겨보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커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25일, 27일 경기에서 정말 대폭발을 하고 또 역사적인 기록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27일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전 막판에 선보였던 하프라인 3점 슛을 네, 연장전 마지막 공격에서 그걸 성공시키면서 정말 커리는 이제 항상 조던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논쟁이 조던 은퇴하고 나서 한 15년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이제 조던의 후계자는 확실히 커리가 되지 않을까. 네, 거의 확신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25, 27일 경기를 통해서 역대 연속 경기 3점슛 10개 이상 기록한 선수, 네, 유일한 선수가 되었고요. NBA 역사상. 또 27일 3점슛 12개를 넣으면서 역대 단일 경기 최다 3점슛 기록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와 또 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모르겠고, 네, 그리고 이 선수 커리가 또 갖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역대 다니엘 시즌 3점 성공 기록인데, 이 선수가 자꾸 자신의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286개를 기록했는데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은 마당에 이미 그 기록을 경신해버렸습니다. 현재 288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몇 경기 동안 24개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 네, 위대하다라는 말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플레이오프에서 누가 이 팀을 꺾을 수 있을지, 네,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샌안토니오를 만나야지 좀 위협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샌안토니오가 과연 꺾을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빅3가 노쇠화가 된 게 좀 크죠. 네, 2013-14 시즌에 우승했을 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알드리치와 레너드가 잘 크긴 컸습니다만 이 외에 벤치 멤버도 그렇게 썩 크지가 못해가지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아성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클리브랜드도 지난 시즌에 4승 2패로 우승을 넘겨줬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했는데 추가적인 보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2연패를 노리는 골든스테이트를 과연 꺾을 수 있을지. 이렇게 커리가 잘해주고 있는데 또 드레이먼드 그린도 트리플 더블 머신으로 거듭났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커리를 한번 찬양해봤습니다. 거의
찬송가 수준으로 찬양을 해봤는데, 네.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로 언급할 선수는 드루 할러데이입니다. 네. 드루 할러데이. 네. 사실 이 선수는 한 시즌 반 동안 피로골절으로 계속 고생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옥사당해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드래프트 되고 나서 올스타에도 뽑히는 등 정말 유망한 선수였지만 다리 골절로 인해서 트레이드 되고 또 계속 쉬고 출전 제한 받고 이래저래 좀 난관이 많았던 선수인데 확실히 이제 자신의 기량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연속 1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또 8경기 연속으로 2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6어시스트가 최근 12경기 동안 8개를 기록하고 있어서 카이리 게만스가 사실 거의 지워진 상태입니다. 아직 카이리 게만스의 계약이 남아있는데 과연 뉴올리언스가 과연 이 두 선수를 계속 데리고 갈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주전 백업을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니 둘 다 급이 백업 롤을 수행할 급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같았으면 드루 할러데이를 팔아라 이랬을 텐데 지금 타이리 게만스가 또 다시 시즌 아웃이 되면서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타이리 게만스로 쏠리다 보니까 타이리 게만스를 파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클리브랜드가 계속 이것저것 오퍼 찌라시가 떴었는데 그 중에 타이리 게만스가 있었더라고요. 있으면은 많이 데려왔으면 또 물론 신아웃 때라서 써먹지 못했겠습니다만 또 그러면 르브론의 백업 역할을 수행하게 됐을 텐데 네, 생각하면 웃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탑3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냥 짧게 언급하고 싶은 선수가 한 명 있다면 같은 팀의 라이언 앤더슨입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나가지고 아웃됐을 때 앤서니 데이비스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면서 31득점 14리바운드 3점슛 3개 야투 15개 넣어서 8개 넣고 자유투는 하나 빼고 다 넣었었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 네. 네, 결국엔 졌습니다. 그래서 이겼으면 넣었을 텐데 져가지고 넣지 못했는데 라이언 앤더슨도 이번 시즌 FA 앞두고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가끔 좀 정신 나간 슈팅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그냥 세금이라 생각하고 네, 쓴다면 정말 그만한 선수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파워포워드인데 그렇게 3점을 정교하게 잘 넣는 선수가 있죠. 네. 네, 업탑3에 넣은 선수인데 못 보고 있었네요. 최근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까 초반에 또 언급했었는데 미르자 텔레토비치입니다. 피닉스에서 초중반에 정말 잘해주다가 다시 또 잠수를 탔었는데 마키프 모리스 선수가 트레이드 되면서 다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선수입니다. 사실 피닉스에서 마키프의 트레이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어라슨 감독 대행이 마키프를 너무 좋아하면서 저랑 마키프 데려가겠는데 싶었는데 결국 스네브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마키프를 잘라버렸고 이제 텔레토비치, 존 루어, 또 크리스 험프리스도 데려왔지만 크리스 험프리스는 웨이브 될 것 같고 해서 텔레토비치가 거의 이제 주전 4번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처음에 제가 뽑아가지고 정말 꿀을 빨았었는데 또 슬럼프에 빠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버렸었는데 데려가려고 보니까는 이미 차 같더라고요. 간발의 차이로. 아쉽습니다. 텔레토비치만한 선수가 또 없는데 그렇게 그 FA에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그만한 스탯을 뽑아낼 수 있는 선수가 몇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2월 4일부터 9경기 연속으로 10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그 해당 경기 9경기 중에서 3점슛 성공을 무려 평균 3개씩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아까 얘기했던 에릭 고든이 이번 시즌 평균 3점슛 성공 개수가 2.5개인데 거의 그 급이죠. 심지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라이언 앤더슨도 2.1개였나 2개였나? 그거밖에 기록이 안 되는데 텔레토비치는 평균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 또 지난 시즌에 폐혈전이 발견되어서 브루클린에서 시즌을 마감했었는데 크리스 모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텔레토비치가 잘하는 거 보니까
크리스 보시는 재발을 해가지고 또 지금 시즌 아웃뿐만 아니라 이제 선수 생활까지 이제 지장을 받을 것 같다고 하는데 트레토비치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운탑3로는 좀 이번에 또 컨셉을 적어봤는데 이제 좀 시즌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다 보니까 신인들이 좀 체력이 방전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단 포르징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전 시간대가 확실히 좀 줄어든 느낌이 많이 들고 스탯도 좀 미미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시즌 초부터 부상 없이 쭉 달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전이 거의 뭐 예상됐습니다만 결국에는 네, 왔죠. 그분이 오셨죠. 뭐 사실 1년차 루키 시즌에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사실 뉴욕 입장에선 감지덕지입니다. 네, 4픽 그 드래프트 뽑을 때만 해도 포르징기스에 대한 거의 기대치가 없었잖아요. 뭐 잘해봐야 바르냐니 뭐 그런 정말 악평을 들었었고 드래프트 현장에서도 야유 소리가 정말 흘러 넘칠 정도로 쏟아졌었는데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사실 포르징기스의 실링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정말 잘해줬고 또 마일스 터너도 시즌 중반에 갑자기 확 치고 올라와서 정말 블락 머신으로 거듭났습니다만 최근 3경기에 블락을 한 개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등 좀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12픽으로 마일스 터너를 뽑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폴 조지나 보겔 감독 같은 경우에도 마일스 터너는 무조건 팀의 주축으로 키워야 된다. 길게 바라보고 가야 되는 선수인 것 같다라고 밝혀서 마일스 터너의 장래 또한 포르징기스처럼 정말 창창합니다만 조금 한동안에 좀 휴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또 굴리면은 언제 어디서 또 퍼질지 모르니까 네, 조금 쉬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터너는 사실 뭐 블락을 기록하지 못했더라도 뭐 득점이나 리바운드 쪽에서는 괜찮았거든요. 다음 시즌이 좀 더 기대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터너, 포르징기스, 러셀, 네, 오카포랑 타운스는 사실상 거의 완성형이어서 뭐 그런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번 주 정말 극혐 극혐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무디아이, 네, 2경기 야투를 17개 던져서 2개 넣었습니다. 이거면 거의 야투 뒤집힐 수준이죠. 야투를 12개 던져서 하나 넣었습니다. 턴오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턴오버 과연 무디아이는 다음 시즌에 덴버에서 뛸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구단 주거나 감독이면 정말 팔아 치워버렸을 것 같아요. 네. 아우 무디아이 잘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20득점 한 8리바운드 8어시스트 9어시스트 하는데 못할 때는 또 엄청나게 못해가지고 근데 이번 주에 정말 못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데리고 있던 유저분들에겐 정말 속타게 만들었던 네,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상자 소식. 이번 주도 사실 그렇게 큰 부상자 소식이 업데이트된 건 없습니다만 네, 가장 큰 업데이트가 하나 있었죠. 갈리날리. 네, 발목 부상으로 3, 4주 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부상당한 직후에 바로 아웃이 뜨더라고요. 뭐지 싶었는데 갈리날리가 인터뷰에서 저번 시즌 중반에 6경기 결장했던 것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이 선수의 유리몸 본능이 또 다시 발동됐다고 여겨졌었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3, 4주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복귀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거의 막 정규 시즌 거의 마지막 쯤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IR이 꽉 차 있는 상태라면 버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막판 일주일 쓰는 것 때문에 IR을 집어넣거나 또 IR이 차 있을 때 한 명을 손해보고 데리고 있느니 그냥 3, 4주 동안 다른 선수로 대체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뭐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네,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아직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하고요. 또 포니의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결장을 했습니다만 이번 경기 결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부상이라고 하고 로즈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3경기 연속 결장 중인데 아직 네, 복귀 일정이 미정이라고 합니다. 뭐 아웃으로 떴으니까 IR에 넣어놓고 천천히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햄스트링 부상이 좀 쉽게 낫지 않는 부상이어가지고 조금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부상자가 이거밖에 없어서 네, 더 할 얘기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픽 얘기인데 이번 주 픽은 또 3명 골라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골라본 선수는 미러키 베일리스. 뭐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많지 않은 출전 시간대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3점 슛을 한 2개 정도 기록하고 12득점에 3리바운드 한 4어시스트 그 정도 해주는 선수이다 보니까 FA에서 충분히 데려와서 써도 이 선수는 후회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꾸준한 스탯을 뽑아내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한 지지난주쯤에도 뭐 베일리스 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선수가 근데 이번 시즌에 좀 많이 부상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데 데려가셔서 써도 될 것 같고 이제 지난주에 좀 핫했던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데이빈 리였습니다. 데이빈 리 그 바이아웃을 통해서 댈러스에 입단을 하게 됐는데 바로 출전을 시키더라고요. 댈러스에서. 댈러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재활 공장장인 것 같아요. 데이빈 리도 출전시켰는데 데이빈 리도 더블 하고 있습니다. 14득점 14리바운드 하고 있고 또 어제 경기였나요? 13득점 9리바운드였나?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댈러스는 스몰 라인업을 돌려도 되고 빅 라인업을 돌려도 되고 정말 자유자재로 또 라인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파출리아를 데리고 있는 입장에선 데이빈 리가 정말 야속합니다. 네. 정말 파출리아 없이도 데이빈 리가 그만한 스탯을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파출리아가 이제 출전 시간 계속 제한이 걸리고 있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 한 명 한 명이 소축하는 상황에서 데이빈 리가 이렇게 회방을 놓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직 데이빈 리의 그 보유율이 높지가 않아서 충분히 데려갈 기회가 많으신 것 같은데 데이빈 리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꾸준한 선수. 네, 정말 그렇게 폭발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정말 꾸준하게 스탯을 기록해 줄 수 있는 선수로 한번 뽑아왔습니다. 시즌 초부터 제가 계속 지켜봤던 선수인데 포틀랜드의 제럴드 앤더슨입니다. 사실 이 선수 베테랑이죠. 지난 시즌 샬럿에 있었고 또 트레이드를 통해서 포틀랜드로 이적을 했는데 자리를 좀 못 잡다가 시즌 중반에 릴라드 부상부터 좀 자리를 잡더니 이제 좀 식스맨으로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은 득점력입니다. 사실 3점 슛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슈팅 가드 치고 한 개? 평균 1개, 1.2개? 많아야 2개 정도고 뭐 리바운드나 어시스트도 좀 딸립니다만 3개, 2개? 그 정도밖에 기록하지 못합니다만 정말 꾸준합니다. 꾸준해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드린 겁니다. 사실 그 판타지 유저분들에서도 성향이 갈리는 쪽이 꾸준함을 택하느냐 아니면 폭발력을 택하느냐 둘 중 하나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꾸준한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꾸준하게 스탯을 기록할 줄 아는 선수들. 네. 그래서 제럴드 앤더슨을 좀 꾸준한 선수 축으로 생각하셔서 데려가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또 제가 그냥 픽으로 넣진 않았습니다만은 좀 약간 도박 쪽으로 한번 데려간 선수가 한 명이 있는데 브루클린의 웨인 엘링턴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제 브루클린이 조존슨과의 바이아웃 협상을 마치고 조존슨은 마이애미로 보냈는데 이제 조존슨이 주전 슈팅가드 스몰 포워드를 겸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있는데 보얀 보그다노비치와 또 웨인 엘링턴이 있습니다. 근데 보얀은 좀 아무래도 알려져 있는데 이 선수도 약간 기복이 심해서 터질 때와 안 터질 때 그 기복이 좀 심한데 웨인 엘링턴도 약간 제러드 앤더슨이랑 비슷해서 좀 베테랑이고 또 자신이 언제 쏴야 되고 그런 걸 좀 아는 선수이다 보니까 좀 득점력도 고른 편이고 또 핸더슨이랑 좀 다른 게 3점 슛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착착착 기록되고 있는 점입니다. 또 리바운드도 좀 터질 때는 6개 정도 기록할 줄 아는 선수고 해서 한번 지켜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리그 1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순위가 결정이 나서 좀 다음 시즌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랜스 스티븐슨을 멤피스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고 네.
또 에반 터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그 포인트 카드로 거의 활용하는 수준인데 과연 어디까지 가나 보고 있고, 트레이드를 하고 싶지만 뭐 트레이드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네, 이렇게 다 한번 뽑아봤고, 이제 몇 주 차죠? 이제 18주 차. 저희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6매치업이 남아있는데, 플레이오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치업이 한 20까지 하고 플레이오프가 진행될 텐데, 이제 남은 매치업들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남은 3주, 네, 특히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열하겠네요. 저희 쪽에서도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리그 1 같은 경우에는 1위 싸움, 1위 팀이 이제 좀 무너지면서, 이제 선두 싸움도 굉장히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참, 선두 싸움할 때 정말 치열해지면은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데, 네, 어쨌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